2학년이 되면 그들이 멘토가 되어서 다시 후배를 양성하는 과정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으로 인한 스킨십에 친구들에게 악영향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자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일에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시간 캠페인 참여 2회, 학교 위반 규정 관련 포스터 그리기 1회의 처벌을 선고한다. 성공! 안녕하세요. 울산 대송고등학교 교사 최지환입니다. 저희 학교는 2013학년도 처음 자치법정을 실시하였고요. 그리고 저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해 운 좋게 판사를 꿈꾸는 학생 2명을 추천받아서요. 모든 것을 학생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성원 역시 희망자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학교에 전부 다 붙였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거와 같이 참가자 모집 지원서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 학생들이 참가 지원서에 적힌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 글을 읽고 법정 구성원 학생 스스로가 뽑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법정 구성원 참가 수가 늘어서 올해는 한 15명 정원에 80명 이상 학생이 모여서 면접 전형까지 추가해서 치러지는 학교 큰 행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이렇게 모여서 법정 구성원을 선정하고 결과까지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치법정의 의미는 학생 스스로가 추진위원이 되어서 구성원을 뽑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계속해서 후배들과 함께 커가는 자치법정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해 2학년 3, 4명이 주축이 되어 아까 보셨던 그 지원 신청서를 받아서 자치법정 운영진 한 15명 정도를 4월 초에 완료합니다. 1학년 중 검사 변호사로 뽑혔던 학생들은 첫해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 방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2번의 자치법정을 해봄으로써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2학년이 되면 그들이 멘토가 되어서 다시 후배를 양성하는 과정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배심원 교육 및 모의 법정 시연을 해보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6월 말과 11월 말에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인성 마일리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벌점으로는 화장, 지갑, 새치기, 풍기물란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점으로는 청소나 행사 도우미, 그다음에 분실물 가져다 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11월에 누계를 해서 최종 점수 마이너스 10점, 15점 이하 학생들을 선발해서요. 상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다음에 운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학교만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학교 검사 변호사들은 기계 장치나 미디어 활용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5회 정도 했는데 그중에 7회 이상을 미디어 파일을 이용해서 자치법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로 어떤 남학생이 지각과 흡연과 관련해서 가벌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기 초에 나태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임해서 자기가 벌점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11월 현재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겠다며 실제로 자치법정에 흡연 측정기를 가지고 올라서 금연 상태인 걸 보여주고 그래서 박수 갈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으로도 스스로 뿌듯한 일이었고요. 그 참여 학생도 모두 신선한 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했다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기 금연인 걸 학생부에 뛰쳐서 매일 자랑하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례로는 지각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각 원인이 학교에서 오는 버스 시간 그 노선이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의도와 다르게 지각을 종종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검사는 핑계이다. 더 일찍 나와야 되지 않느냐. 검사는 일찍 나와봤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공방을 펼치던 중에 변호사의 증거하면은 전부 다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거는 평소 가벌점자 학생이 타고 다니는 버스 기사 아저씨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버스 시간이 늘 일정하지 않아 미안하고 단일 노선이라 어쩔 수 없고 그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동영상이 나오니까 예상치 못한 모습에 다들 어리둥절하다가도 개인적인 미안함까지 전달하시는 바람에 배심원들의 마음을 많이 약하게 만들어서 감형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취법정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글씨 새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이들의 감정을 더 많이 걱정합니다. 한 학생은 진짜로 자취법정에 정말로 화가 많이 나 있고 창피해하는 게 보였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이었는데 뒤에 3명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학생이.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게 정말로 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겁도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다행히 법정 구성원 친구들에게 뭐 화가 나거나 섭섭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마음에 너무너무 창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죠. 네, 다행히 그 녀석이 이제 약속한 시간까지 돌아와서 더디게만 가던 시간이 끝나면 전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취법정 이전에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강조합니다. 법정을 준비하면서도 진행하면서도 그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비난이 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여 조금 더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고 꼭 강조합니다. 그 계속해서 강조한 덕분인지 다행히 자취법정이 끝나고 난 후 소감문을 받으면 비난보다는 스스로 창피해서 마음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뭐 그런 글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뛰쳐나갔던 학생 좀 궁금하시죠? 네, 그 아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1학년 때는 누가 봐도 문제아였습니다. 잦은 지각, 불량, 복장 불량, 흡연 등 인성 마일리지 통계를 보면은 항상 최하위 90% 이하에 속해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1학년 때 일인데 지금 제가 3학년이 된 이후를 봤더니 물론 지금도 아직 열심히 공부하거나 자기 미래를 위해 열심히 뭐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성적도 일관되게 1학년이랑 꾸준히 정체되어 있어요. 하지만 인성 마일리지만큼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2학년 때는 벌점 내역이 눈에 띄도록 줄어들어서 감점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성 마일리지로 하면 20% 이상 상승해서 70% 정도에 머무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게 3학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말을 했더니 쌤 창피해서 진짜 벌점 안 받으려고 완전 노력 중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저인데도 그 아이 말에 또 다시 한 번 더 오히려 힘을 얻고 한 번 더 자취법정을 힘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사람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한 아이라도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이자 인격체입니다.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은 그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취법정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학년도 제7회 자취법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묻는 말이 맞으면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가벌점자 2학년 4반 박민희 학생이 맞습니까? 네. 가벌점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2016학년도 제7회 대성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회의 2016-5 사건을 맡은 판사 이수인입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신원 대표는 선서 후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선서.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가벌점자 학생은 선서 후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선서. 나 박민희는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 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 기소 이유를 진술해 주세요. 박민희 학생은 대성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1조 1, 2항을 어겨 풍기문란 이외로 인한 벌점 20점, 제19조 2항 염색 및 파마 등의 두발 불량 사위로 인한 벌점 8점, 총 28점으로 본 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사 신문을 해 주십시오. 우선 풍기문란 이유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박민희 학생 5월 10일과 5월 24일에 풍기문란으로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어떠한 경우로 누구에게 풍기문란에 걸리게 되셨어? 지나가던 학생부장 선생님께 걸렸습니다. 학교라는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스킨십이 교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재판장님,
과벌점자에게 풍기문란으로 벌점을 주신 선생님의 녹취록이 담긴 진술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합니다. 지난 5월이었던 것 같은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창민 학생이 박민희 학생을 다정하게 너무나 다정하게 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풍기문란으로 벌점 10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부장 김대성입니다. 먼저 5월 10일에는 어떠한 경우로 풍기문란 자세를 취하고 계셨죠? 제가 울어서 그 친구가 토닥거리며 안아주었습니다. 과벌점자 박민희 학생은 풍기문란이라는 이유로 벌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5월 24일에는 어떠한 경우로 풍기문란에 걸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게임 벌칙으로 한 백허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벌점자 박민희 학생은 학교라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으로 위해를 받고 거절 가능한 벌칙으로 인해 총 2회의 풍기문란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민희 학생의 변호를 맡은 이현주입니다. 박민희 학생, 5월 10일에 풍기문란으로 걸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미용 대회에 나갔는데 제가 4등으로 아깝게 떨어져서 그 친구가 저를 달래주는 걸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풍기문란에 같이 걸린 남학생과는 무슨 사이였죠?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재판장님, 과벌점자와 남학생이 함께 찍은 어릴 적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합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박민희 학생과 무슨 사이였죠? 아니 우리 민이랑은 어릴 때부터 진짜 친하고요.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는 불알 친구입니다. 진짜로. 이상입니다. 판사님, 증인에게 신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합니다. 증인은 과벌점자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풍기문란에 걸리게 되셨는데 모든 이성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달래주는 편입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이상입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변호인은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희 학생 5월 24일에 풍기문란으로 걸린 사유가 있습니까? 네, 친구들과 벌칙 게임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져서 저에게 백허그를 하는 벌칙을 수행하던 중에 지나가던 선생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벌칙을 거절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게임에 불과한 벌칙 때문에 벌칙을 피해서 그때 그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민희 학생은 미용대회에서 아쉽게 4등이란 성적으로 입상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 내외에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남자 사람 친구에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풍기문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인 사이 스킨십이 아닌 친구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남자라는 이유로 풍기문란에 걸린 점, 게임으로 인한 스킨십에 친구들에게 악영향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론을 요청합니다. 검사의 반론을 허용합니다. 방금 전 변호인의 발언에서 5월 10일 심리적 상담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하셨으나 학교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스킨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5월 24일 게임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도 홈베이스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준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풍기문란 행위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발언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의 발언을 허락합니다. 변론에서 말씀드릴 것과 같이 박민희 학생은 남자인 친구와 함께 어릴 적부터 친했던 속구 친구 사이였습니다. 동성인 친구라면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었을까요? 같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이라는 이유로 풍기문란으로 단정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5월 24일 사항은 친구들의 권유와 분위기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었던 벌칙이고 재미를 위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셔 참작을 요청합니다. 검사, 재반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다음 신문 사항을 해주십시오. 다음 신문 사항인 염색 및 파마와 관련된 두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벌점자 학생은 4월 22일, 25일, 5월 2일, 17일에 염색 및 파마와 관련하여 두발 규정을 위반하여 총 4회로 8점의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4월 22일에 머리를 단정하게 헤어라고 하신 것도 기억하십니까? 네. 과벌점자 박민희 학생은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4월 22일에 머리를 단정하게 해오라고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3번이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변론을 시작해 주세요. 박민희 학생, 파마로 벌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나요? 네, 근데 그게 5월 1일에 미용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머리에 연습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 머리에 파마를 해서 걸린 것이고 5월 2일은 미용 대회 직후라 시간이 없어서 머리를 풀지 못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머리를 풀어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빨리 마치는 날에 머리를 풀어왔습니다. 그렇다면 5월 17일에는 염색으로 인한 벌점 사항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걸리게 되었습니까? 그 5월 15일 미용 대회 도중에 제 머리에 염색약이 묻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등교해서 아침에 선도부한테 벌점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발 규정을 위반한 4번 모두 대회로 인한 것입니까? 네. 미용 대회를 꼭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의 꿈이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회에 꼭 나가야만 합니다. 박민희 학생은 자신의 꿈을 위해 미용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 피치 못할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는 점, 이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민희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게 미용대에 나가기 위해 준비했는지 희망해요 사장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허락합니다. 우리 민희가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것 때문에 벌점 받는다고 하니까는 진짜 너무 좀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회 준비인데 뭐 어떻게 실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선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방금 전 변호인의 발언과 증거에 반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검사의 반론은 허용합니다. 방금 전 변호인의 발언에서 대회 참가로 인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두발 규정을 어기게 되셨다고 하셨지만 대회 준비 연습은 가발 등의 연습을 해서 교칙을 준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송고등학교의 학생인 이동건 역시도 헤어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으나 두발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민희 학생에게만 국한해 선처를 해준다는 것은 헤어로 인한 벌점을 받은 벌점자 모두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5월 15일에 머리에 염색약이 묻는 실수로 17일에 적발되셨는데 이틀 동안 충분히 염색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은 점을 보아 과벌점자 학생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발언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의 발언을 허용합니다. 박민희 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미용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그중 자신의 머리에 연습을 했던 것이 두발 규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회를 위한 노력이었을 뿐 자신을 치장하는 등 규정을 어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선생님께서 머리를 풀어오라고 하신 말씀에 박민희 학생은 바로 풀어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 재반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최후 구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박민희 학생은 제11조 1, 2항 풍기문란 행위 2회, 제19조 2항 염색 및 파마와 관련된 두발 규정 위반 4회, 총 6회의 교칙 위반 사항이 있었던 점, 또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을 계속해왔던 점 등을 들어
학생 자치법정 배심원 참석 1회, 웃단밭에서 잡초 뽑기 2회, 점심시간 캠페인 참여 2회, 그리고 학교 위반 규정 관련 포스터 그리기 3회의 처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을 해주십시오. 박민희 학생은 풍기물란 건에서 타의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두발 관련 건에서는 대회로 인한 피치 못할 불가피한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박민희 학생이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그 이후 보다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5월 24일 이후로는 단 1점의 벌점도 부과받지 않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민희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간곡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벌점자 최종 진술해 주십시오. 헤어 디자이너는 저에게 정말 절실한 꿈입니다. 그러나 저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었고 특히 이번 대회에는 미용 도구를 구입할 여유가 없어 제 머리에 파마를 했었습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파마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연습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꾸밀 의도로 했던 건 아니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풍기물란 건은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휴정 및 배심원 회의가 있겠습니다. 배심원 회의를 위해 10여 분간 휴정 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검사와 변호사의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검사 측이 좀 과한 처벌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합니다. 또 점심시간 캠페인 참여란 처벌이 적당한 처벌이라 생각되어 그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 자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일에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생 자치법정 배심원 참석 1회, 교내 옷단밭 잡초 뽑기 1회, 점심시간 캠페인 참여 2회, 학교 위반 규정 관련 포스터 그리기 1회는 어떻습니까? 1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재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합의문 낭독해 주십시오. 박민희 학생에게 학생 자치법정 배심원 참석 1회, 교내 웃단밭 잡초 뽑기 1회, 점심시간 캠페인 참여 2회, 학교 위반 규정 관련 포스터 그리기 1회의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의 교칙에 의하여 배심원들의 판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가벌점자 처벌로 합당하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벌점자 박민희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가벌점자 박민희에 관하여 학생 자치법정 배심원 참석 1회, 웃단밭에서 잡초 뽑기 1회, 점심시간 캠페인 참여 2회, 학교 위반 규정 관련 포스터 그리기 1회의 처벌을 선고한다. 박민희 학생 앉으세요. 이것으로 가벌점자 박민희 학생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학생자치법정 봐왔습니다만 치정 관련 사건은 처음이라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있었던 일인가요? 네, 제가 그 본인은 아니고 네. 그 벌점 받은 학생이 여기 이 자치법정에 선 건 아닌데 그렇게 네. 벌점을 받은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재판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거네요? 네, 예, 이 사건 다른 거는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만들어진 케이스인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아니고요. 예. 그 선생님께서는 수학 전공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대개는 뭐 사회 선생님이나 아니면 체육 선생님이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예, 혹시 수학 하셨는데 이게 맡으시게 된 동기나 계기가 그냥 있으실까요? 정말로 업무서 때문에 이 일을 맡게 돼서 처음엔 정말 너무 몰랐고 그 덕분에 더 학생 위주로 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 판사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주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도 저보다는 학생 위주로 훨씬 더 많아요. 좀 마이크 가까이 대주. 네, 학생들이 더 훨씬 더 예. 비중이 높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배들 그러니까 여기 내용 중에 다른 학교하고 약간 차별되는 점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개입하신 부분이 좀 적고 학생들이 스스로 후배들을 뽑아서
그다음 교육도 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판사를 꿈꾸고 있는 선배분들이 먼저 앞서 그 자치법정을 처음 할 때 선생님보다 주도를 하여서 진행을 하셨고 이제 주로 2학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치법정을 진행하는데 3학년에 올라오셔서도 이 자치법정을 잘 모르는 1, 2학년 후배들을 위해서 직접 주로 하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직접 자치법정에 참여하신 적은 있습니다. 지금 그럼 2학년인 거죠? 저요? 네. 저는 3학년입니다.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여기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후배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정확한 통계를 못 본 것 같은데 몇 건 정도가 처리가 그러니까 되나요? 한 번 열릴 때마다 학년별로 2명씩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점 이하인 아이들을 다 모은 상태로 다 그 쓰레기 학교에 있는 쓰레기 30개를 가져올 때마다 네. 플러스 1점씩을 네. 해줘서 최하위 2명을 하겠다고 미리 공지를 하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그럼 주면 1회에 6명인가요? 아니면 4명인가요? 4명이 됩니다. 2학년까지만. 네, 네. 아, 3학년은 완전히 배제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뽑히지 않더라도 자치법정 활동을 자율적으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기는 과벌점 학생의 진술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2학년 8반 이미성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영어 듣기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원이가 당시에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걸고 성실하게 교칙을 지키며 학교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치법정 담당 교사에게 사과의 편지 쓰기를 통해 법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영예 영종 하나되어 구일알 사랑하는 사랑 감정의 사랑을 열정과 함께 꿈으로 챙겼고 반갑습니다.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지도교사 김태섭입니다. 서론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일외고는 참된 사람이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 선도할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삼선 산무운동을 중심으로 학급회를 통한 자치 입법 활동, 학생회 임원 중심의 자치 행정 활동, 학생 자치법정이 이끌어가는 자치 사법 활동을 통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자치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 자치법정은 이러한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월 벌점 10점 이상, 3개월 이상 벌점 9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매월 7명에서 10명 사이의 과벌점 학생이 회부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 자치법정은 판사 6명, 검사 10명, 변호사 10명, 사무관 4명으로 구성되며 본교 자치활동의 의의를 살려 검사는 본교 학생회 1학년 임원 중에서 선발되며 판사, 변호사, 사무관은 매년 8월 3단계 선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난 8월 18일 실시된 자치법정 위원 선발 과정입니다. 본교에서는 후보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에세이를 교사 2명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2배수 후보를 선발하는 1차 서류 전형, 5명의 면접관 앞에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하는 면접 전형과 후보자가 모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판사, 변호사, 사무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5명의 채점관이 평가하는 모의 재판을 통해 1.5배수를 선발하는 2차 전형을 바탕으로 1, 2차 전형 성적을 종합한 3차 최종 전형을 실시하여 위원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저희는 지난해 학생자치법정의 효과와 문제점을 학급회와 대의원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분석하여 학생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정 운영 시스템 개선이라는 운영 중점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제기한 다음 4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면서 배심원 경험이 없는 일반 학생이나 위원 선발 공고를 보고 찾아온 1학년 지원자로부터 학생자치법정은 대체 뭐 하는 곳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18일 신임위원 2차 전형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선임위원들이 후배 앞에서 직접 모의법정을 시연하고 후임위원의 멘토로 자치법정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에는 법무부 부산 청소년 꿈키움센터와 협력하여 2, 3기 위원 4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자치법정 운영 실제에 대한 위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교 자치법정에 40석의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뽑히지 않더라도 자치법정 활동을 자율적으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년에 한두 번 4, 5문항의 단답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치법정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일회성 설문지가 자치법정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비판과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다음 자료에서 보듯 월 1회 학급회와 대의원의 건의사항을 통해 자치법정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 및 개선 요구를 정기적으로 청취하여 이를 지금 소개 중인 학생자치법정 4대 개선과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정을 운영하다 보면 벌점 내역은 많은데 상점 내역은 몇 개 없다. 선생님들마다 상벌점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등등 상벌점 제도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청취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는 2016년 8월에 열렸던 학생회 간부 수련회 상벌점 개선안 회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상벌점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과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매년 8월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명년 상벌점 규정 개정 시에 반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치법정에서 법무부 매뉴얼의 교육 처분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자치법정 운영 교사에 의해 일부 수정된 교육 처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생들이 부일 외고의 특색이 담긴 독특한 교육 처분을 학생 자치라는 자치법정의 목적을 살려 스스로 고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치법정 교육 처분을 공모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교육 처분 공모전에 입상한 저희 학교 학생들의 특색 있는 교육 처분입니다. 저희 학교는 외국어 교육 특목고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공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이를 전공어 교사가 피드백해주는 독특한 교육 처분을 통해 전공어 학습 능력 향상과 생활태도 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벌점 주신 선생님께 직접 편지 쓰기 교육 처분을 부과하여 교사와 학생이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한 선생님은 이 교육 처분에 대해 학생이 벌점을 받을 당시 상황에 대한 솔직한 해명과 선생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고 벌점을 줄 때 쌓였던 학생들과의 불필요한 오해가 풀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 한 명이 학생 자치법정에 회부되었을 때 서기나 사무관이 작성해야 되는 서류의 매수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총 6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자치법정에서 사무관은 많게는 70페이지나 되는 서류에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반복하는 비효율적인 행동을 반복하곤 합니다. 사무관을 맡은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2016년 학생자치법정 사건 개요라는 왼쪽 엑셀 파일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한글 서식을 한글 프로세서의 메일 머지 기능으로 연결하여 사무관이 왼쪽 엑셀 파일 데이터베이스만 작성하고 이를 한글 서식으로 링크하면 오른쪽 한글 서식 위에 엑셀의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되어 출력되게 함으로써 자치법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일외고가 추구하는 자치법정의 기대 효과들입니다. 올해 부일외고 학생자치법정은 이러한 기대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학생들이 제기한 방해 요인을 최대한 제거해 나가는 데 집중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학생 자치가 보장되는 학생자치법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16-14호 부일외고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주현 학생은 벌점 10점으로 본 법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벌점 학생은 일어서 주십시오. 묻는 말이 맞으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가발점 학생 2학년 8반 김주연 학생이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가발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판사의 교육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발점 학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가발점 학생 김주현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가발점 학생 선서하십시오. 선서. 나 김주현은 나 스스로의 명예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이 법정에서 성실한 태도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가발점 학생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본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본 법정이 시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 대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가발점 학생 참석 이유를 낭독해 주십시오. 네, 가발점자 김주현 학생은 명찰 미부착 3회, 복장 불량 2회, 총 벌점 10점으로 본 학생 자치법정에 참석하였습니다. 검사는 명찰 미부착 건에 관한 신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가발점 학생은 검사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등교 시에 반드시 명찰을 부착하는 것이 부율외고 학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김주현 학생은 이러한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명찰을 부착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은 체육부 등교가 허용되는 토요일 세탁을 하려고 두고 온 생활복에 명찰을 잘못 두고 왔고, 한 번은 반대로 교복을 꼭 입고 등교해야 하는 월요일에 생활복에 부착한 명찰을 미처 챙기지 못해 명찰을 부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주현 학생은 현재 명찰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학생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은 2개 이상의 명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명찰을 추가로 구입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명찰 하나로 돌려가면서 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달 명찰 신청 기간에 명찰을 추가로 신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쉽게 여기는 대표적인 벌점 항목이 바로 명찰입니다. 미리 2-3개의 명찰을 구입하여 부착하는 작은 노력으로도 지킬 수 있는 규정이지만 위반 벌점이 이전밖에 되지 않아 한두 번은 걸려도 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어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김주현 학생의 행동 또한 이렇게 벌점의 크고 작음에 따라 교칙을 구분하여 경고나 자치법정 출석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의 벌점이면 위반해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판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호사 측 변론해 주십시오. 김주현 학생은 변호인이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주현 학생은 3월 12일 토요일 어떤 옷을 입고 등교했습니까?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였습니다. 그럼 12일 당시 명찰은 어떤 옷에 부착되어 있었습니까? 생활복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월 22일 월요일 당시에는 어떤 옷을 입고 등교했습니까? 교복을 입고 등교하였습니다. 12일에는 체육복을, 22일에는 교복을 입고 등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요일에는 체육복 등교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중에 입었던 생활복을 세탁하려고 체육복을 입었고, 월요일에는 교복을 꼭 착용하고 등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생활복 대신 교복을 입었습니다. 존경한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주현 학생의 명찰 미부착은 당연히 학교 규칙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나 김주현 학생은 토요일과 월요일에 다른 등교 복장을 적용하는 교칙을 준수하려고 교복과 생활복에 번갈아가며 명찰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감안해 주십시오. 게다가 3월은 생활규정의 대규모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개정된 생활규정에 대한 적응 기간인 3월에 일어난 3번의 규정 위반을 꼭 상습적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물론 김주현 학생이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명찰 미부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받았다면 이는 상습적 교칙 위반으로 보아야겠지만 김주현 학생은 2016년 1월에서 2월 2달 동안 명찰로 인한 벌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입증을 위해 김주현 학생의 1유월 벌점 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검사는 복장 불량건에 대한 신문을 해 주십시오. 네, 김주현 학생은 복장 불량으로 총 2회에 거쳐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 검사의 사전 신문에서 김주현 학생은 복장 관련 벌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주현 학생은 이미 지난해 9점 이상 과벌점자에게 주어지는 과벌점자 경고 조치를 2차례나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꾸준히 교칙을 위반해온 것은 이 학생이 법정 기소 조건보다 낮은 교칙 위반 행위는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는 주변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치법정에 회부되지 않을 정도의 교칙과
규정의 위반은 해도 되겠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김주현 학생이 지난해 몇 월에 경고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진술에 의하면 과벌점자 경고는 7월과 8월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김주현 학생은 반년이 넘는 기간 단 한 번도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예전의 일을 들춰내어 신문하는 것은 본 법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변호사의 이의 제기는 과벌점 학생의 진술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주현 학생은 법정에 참석한 지금까지도 옷에 명찰을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과벌점 학생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정숙하세요. 지금 변호사, 검사 모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신문 및 변론을 하고 있다는 점 우려됩니다. 양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합당한 증거나 증인 없이 이루어지는 신문과 변론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측 변론해 주십시오. 김주현 학생은 변호인이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주현 학생은 3월 25일에 어떻게 복장 관련 벌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까? 영어 듣기 시간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다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에 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까? 아침에 영어 듣기 준비를 하다가 생활복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렇다면 벌점을 부여받을 당시 담임 선생님께 억울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까? 네, 체육복은 전날 사물놀이 동아리 연습하는 곳에 두고 왔고 교복은 기숙사에 두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주현 학생의 복장 불량 벌점 가운데 1회는 커피를 생활복 상의에 쏟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로 부과받은 것으로 충분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2학년 8반 이미성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들어오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변호인 증인 신문해 주세요. 지난 3월 25일 김주현 학생이 복장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7시 20분쯤 주연이가 커피를 들고 오다 넘어져 생활복에 커피를 잔뜩 쏟았습니다. 7시 30분에 당장 영어 듣기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주연이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생활복을 빨아왔고 어쩔 수 없이 반팔 티셔츠 바람으로 수업을 듣다 벌점을 받았습니다. 김주현 학생이 생활복을 빨고 나서 혹시 교복이나 체육복 상의로 갈아입을 시간이 있진 않았습니까? 영어 듣기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연이가 당시에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다시 방청석으로 가서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기숙사생이 대부분인 우리 학교에서는 커피와 같은 이물질을 옷에 쏟아 반팔 티셔츠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김주현 학생을 포함한 2학년 8반 학생 다수가 복장 불량으로 벌점을 부과받게 되었고 김주현 학생은 차마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지 못하고 함께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주현 학생은 검사의 사전신문에서도 또한 방금 전 법정에서도 복장 관련 벌점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재판장께서는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한 변호사의 변론과 증인의 증언을 증거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신문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증인을 통해 증명된 사실을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숙하세요. 재판부는 법정에서 확정된 변호사의 변론과 증인을 증거에서 제외해달라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하지만 과벌점 학생이 검사와 변호사에게 각각 다른 사실을 이야기한 점은 재판 속기록에 기록하여 재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최종 발언 및 교육 처분을 요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주현 학생은 2회에 걸쳐 과벌점자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법정에 회부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명찰과 복장 규정 위반에 감경 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인 학생의 벌점 항목 중 명찰과 복장 위반 벌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벌점 학생이 검사와 변호사에게 각각 다른 진술을 하여 법정의 진행을 방해한 점은 학생이 본 법정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정은 과도한 처벌을 지향하고 학생 스스로의 반성을 통한 행동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경고를 통해 반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변화와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학생이라면
준엄하고 합당한 교육 처분을 통한 본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김주현 학생에게 감경 없이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제대로 된 교육 처분을 부과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김주현 학생은 법정에 기소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변경된 생활 규정에 적응하지 못해 일어난 명찰 관련 벌점 2회와 커피를 쏟아 부득이하게 위반한 복장 관련 벌점 1회는 충분한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명찰 관련 4점, 복장 관련 2점, 총 6점의 벌점을 감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벌점자 2학년 8반 김주현 학생은 마지막으로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세요. 규칙 위반으로 자치법정이 회부되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걸고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며 학교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잠시 휴정한 후 20여 분 뒤에 이곳에서 재판을 재개정하겠으니 배심원단 여러분은 배심원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잠시 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벌점 학생의 명찰 미착용에 대해 다른 배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 규정이 바뀌는 3월인 점을 감안하여 벌점 4점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명찰이 하나밖에 없는데 명찰 신청을 미뤄온 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감경 없이 벌점 6점에 해당하는 교육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으니 이를 절충하여 명찰 관련 벌점 가운데 1회, 2점만 감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복장 관련 벌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와 변호사에게 서로 다른 진술을 한 점이 걸립니다. 하지만 커피를 쏟아서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과벌점 학생과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교육 처분을 통해 학생 스스로 법정의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복장 관련 벌점도 1회 2점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6점에 해당하는 교육 처분으로 어떤 것을 부과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정 담당 교사에게 사과의 편지 쓰기를 통해 법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여기에 필수 교육 처분으로 부과되는 자치법정 배심원 참여를 함께 부과한다면 학생 스스로 학생 자치법정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긴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배심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주현 학생에게는 자치법정 담당 교사에게 편지 쓰기 3점과 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3점, 총 6점에 해당하는 교육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법정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재판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판결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저희 배심원단은 과벌점자 김주현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명찰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점 2점, 복장 위반으로 인한 벌점 2점, 총 4점을 감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벌점 총 6점에 해당하는 교육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자치법정 배심원 참여하기 1회 3점, 자치법정 담당 교사에게 편지 쓰기 1회 3점 이상입니다. 본교 규정에 의하여 배심원들의 판결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가발점 학생에 대한 교육 처분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발점자 김주현 학생은 명찰 미착용 3회 6점, 복장 규정 위반 2회 4점, 총 벌점 10점으로 본 자치법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인용하여 총 벌점 10점 가운데 4점을 감경하고 1. 학생 자치법정 배심원 참여하기 1회 2. 자치법정 담당 교사에게 편지 쓰기 1회 총 6점에 해당하는 교육 처분을 선고합니다. 이것으로 부일외고 고등학교 학생 자치법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 퇴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변호사와 검사가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네요. 참 치열한 신문과 변론이었죠? 사전신문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증인이 등장하고 과발점 학생이 신문 내용을 번복하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 전에 검사에게 증인이 출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과벌점 학생 진술 번복 때문에 검사와 변호사가 힘든 재판을 치른 것 같습니다. 양측 논쟁을 조율하느라 판사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재판 전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바뀐 생활 규정에 대해 학생 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정통신문과 학생회 게시판을 통해 자세히 공지하여
생활 규정이 학생들 사이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렇게 피드백해 주시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많은 학교에서는 잘 안 되는 학교들도 좀 있고 한데 물론 다른 학교들 하고 계신데 여기 모의 재판에서 여기서는 빠뜨리셨을 가능성도 높고요. 예, 잘 봤고요. 그 운영하시는 절차를 보니까 이게 8월달에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 이렇게 중간에 선발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학생의 임원 선발이 매년 그 여름 방학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학생회 선발하는 시기하고 자치법정 선발 시기를 좀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저희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8월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활동을 3학년 1학기까지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1학년 이제 1학기 마치고 네. 이 위원이 돼서 네. 2학년 1학기까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1년만요? 예. 그 부분이 약간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 운영 계획을 보면은 2학년들을 선발한다고 되어 계셨는데 앞에 내용 보니까 실제로는 다 1학년만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올릴 때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저희 1학년 때 선발을 해서 2학년 1학기까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학생들 대부분이 배심원 빼놓고는 2학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는 은퇴를 하는 거고요. 예, 실제 재판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후임 위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모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나와서 조금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예,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검사나 판사가 이제 2학년이 맡아야 된다라고 프로그램이 처음에 짜여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과벌점자가 2학년인데 1학년이 검사를 맡게 되었을 경우에 기분이 나빠하는 실제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학년 낮은 애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건데 혹시 그런 문제는 없던가요? 그런 문제가 뭐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모든 정식 재판에서는 지도교사가 함께 임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장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뭐 실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은 과벌점 학생을 일단은 저희가 보내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이 피드백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하고 있는 편입니다. 검사 학생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예. 지금 브이레고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학교들도 물론 다 잘 짜여져 있는데 브이레고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체계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매월 개정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처음 프로그램 짤 때는 매월 하기를 바라긴 했어요. 그러긴 했지만 학생들한테 이게 좀 부담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뽑히려면은 시험도 3번이나 봐야지 된다고 되어 있던데 어때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좀 학업에 좀 지장이 있다든지 좀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는 학업에 지장이 있지 않도록 따로 목요일 6, 7교시나 화요일 6, 7교시를 통해서 자율학습, 그 자율활동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아이들이 학업 말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비워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업에 지장이 안 가는 편이 조금 맞다고 생각하고 또 활동이 너무 많아서 지장이 간다, 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자치법정에 활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법조인이나 법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고 자기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공부보다 좀 더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남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부일 외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자치법정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여기에서 그 의견이 모아진 것들이 실제 학교 규정의 개선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실제로 V레고에서는 그러면은 학생들의 이 학생 생활 규칙을 학생들이 정하나요? 규칙 말씀하시죠? 예, 입법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의원회에서 마치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던데. 예, 일단 이렇게 3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제일 크게 저희가 지금 자치법정에 이런 사법부 그리고 학생회 그리고 각반 반장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반에서 학급 회의를 통해서 일단 반장이 먼저 전교생의 그런 의견들과 또 고쳤으면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오고 저희도 이제 선생님이나 학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학생의 이런 임원들이 모아서 이제 한 곳에 이제 세 그 분류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장점이란 것은 이제 일부 간부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3권으로 분립이 돼 있으니까 모든 전교생의 각 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거나 혹은 폐기하거나 하는 게 자유롭으니까 선생님들의 개입 없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8월에 간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을 해부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벌점이 10점만 되면 바로 법정에 넘어가니까 13점이나 14점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조금 적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자 등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사실을 토대로 신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법정 진행 중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무단지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까?